60여 년 전에 미국에 있었던 일이 지금 한국어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에 영향을 끼칠까요? 생각보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지구 반대쪽에 엄청 옛날에 있었던 일이 우리 지금 쓰고 있는 말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 내전이 있죠. 미국 남북전쟁. 남북전쟁이라고 하면 미국에서는 그게 진짜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지거든요. 그게 이제 19세기 때 이야기인데 18로 시작하는 연도들이 다 미국 사람들한테 진짜 막 그때 막 기사가 말을 타고 다닐 것 같은 엄청 옛날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물론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근데 그런 시대의 사건들이 지금 지구 반대쪽에 있는 한국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어휘에 영향을 끼친다는 게 참 신기해요. 그래서 오늘 미국 남북전쟁이 우리가 오늘날 쓰고 있는 언어 문화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일상 문화에도 영향을 끼쳤으니까 그것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미국 남북전쟁에 대해서 조금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내전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왜일까요?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정말 핵심적인 정치 체제상의 이슈로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은 이중 주권에 있는 연방 국가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럽연합처럼 여러 가지 나라가 손을 잡아서 연합을 만들자, 그러니까 여러 나라로 구성된 하나의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마다 자기만의 법이 있고 자기만의 주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안에 큰 연방의 주권이 있고 주마다 자기만의 주권이 이중으로 존재하고 있는 연방 체제예요. 그게 핵심 포인트인데, 각 주별로 어떻게 세상이 돌아왔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결정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는 가끔 연방에서 그거를 아예 결정해버리는 정치 체제의 변화가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19세기가 되면서 노예제에 대한 토론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북부에 있는 많은 주에서는 그건 진짜 잘못됐기 때문에 있으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남부에서는 그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니, 원래대로 얘기를 하면은 미국에서는 주별로 노예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한 권리가 주의 주권에 귀속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주가 알아서 결정을 하면 되는 일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건 되게 크게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한 주에서 만약에 노예인데 여기서 도망가잖아요. 주경선을 넘어가는데 다른 주로 갔어요. 그러면 다른 세상이에요. 다른 법이에요. 거기서 자유인이에요. 그 주 안에서는 자유인이지만 원래 있던 주에는 소유물이에요. 그러면 이 원래 주에 있는 소유주가 도망간 곳에 연락을 해서 내 거 돌려달라 라고 요청을 하면, 서로 주권이 다른데 사람인데 돌려주지 못한다. 소유물인데 안 돌려주면 우리 자산 뺏긴 거다 하고, 너무 이게 사상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고 그러는데, 여기서 링컨이라는 인물이 당선이 되면서 대통령이 되는데, 원래 노예제에 약간 반대할 것 같은 정치인으로 이해가 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이기면 연방에서 갑자기 노예제가 있는 주들 보고 노예제를 없애라고 이렇게 시키게 될까봐 되게 싫었어요, 이 사람이 당선되는 것 자체가. 그래서 남부에 있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노예제가 있는 주였는데, 이 주가 링컨 대통령이 뽑히는 걸 보고 독립을 선언하게 됐어요. 이 대통령 너무 싫어, 우리가 미국 연방 안 할 거야, 이렇게 나와서 자기만의 독립국가를 세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그거에 이어서 다른 남부주들도 마찬가지로 나도 나올 거야 하고, 나도 싫어, 뭐 링컨 대통령 우리 대통령이 아니야, 독립할 거야 하고 독립을 선언을 같이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남부 쪽에서 연방을 같이 만들게 되고 자기만의 대통령을 갖고 결국에 이제 독립을 하는데, 거기서 하나의 사건이 터지면서 전쟁을 1861년부터 4년간 정도 남부랑 북부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실제로 전쟁터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질병으로 인해서 나중에 사망을 하거나 부상으로 나중에 사망을 하는 경우, 이게 워낙 많다 보니까 양쪽에서 다 합치면은 한 100만 명 정도 사망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주로 전쟁 자체가 이제 동부 지역 위주로 전쟁을 했는데, 이 진영이 명확한 거죠. 전선이 거의 가운데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만,
서로 치고 막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이래요. 그래서 조지아까지 내려가고 북부로 쫙쫙 이렇게 올라오고 서로 그렇게 쳐요. 그래서 전선이 계속 교전에 따라 바뀌는데 분명히 이 전선을 넘어가면 적국에 가는 거예요. 정말 넘어가면 안 돼요. 전쟁을 할 때 우리가 넘어가면은 잡혀가고 죽고 막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북 전쟁을 할 때 어디 전선이 있다 하면 do not cross line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넘지 말라 선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Do not cross line. 이게 거의 공식적으로 표현을 했던 건데 이걸 넘어가면 죽는다 라는 인식이 있어서 그냥 슬랭으로 다리 잡히게 된 표현이 dead line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은 여러분이 좀 익숙한 말처럼 들리겠죠? 데드라인인 거죠. 그러니까 데드라인이라는 말은 원래 미국 19세기에 남북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전선 넘지 말라는 말로 넘어가면 죽는다 라는 선을 말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우리가 마감일로 이걸 쓰게 됐을까? 그냥 마감일이 너무 심각해서 나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이어진 걸까? 뭐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여기 계기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뭐 무슨 라디오가 있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생각을 하면 라디오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젠 뭐 요즘 같은 세상엔 뭐 TV라든지 콘텐츠가 중요한 소식을 전달하는 매체의 역할을 하죠. 당시에는 신문이었어요. 종이신문이었는데 그러면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거기 교전에 뭐 어디 쪽이 졌다 어디 동네가 이제 반대쪽 진영으로 넘어갔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전달하고 빠르게 해서 배포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애칭도 많이 만들었어요. 금세 같은 거에다가 이제 선을 그어가지고 그거를 찍으면서 이렇게 그림으로 전달을 하기도 해요. 왜냐면 그때 이제 그 문맹률이 이제 높았으니까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도 아 여긴 전쟁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눈으로 보고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뭔가 기사 쓰고 그림 그려서 빨리 찍고 빨리 배포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전쟁 중인데 이건 모르면 갑자기 막 지고 들어오고 뭐 예상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거 언제까지 내야 된다 라는 압박감이 명확하게 있었을 거예요. 이 날짜, 이 시간대를 넘어가면 우린 진짜 끝장난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데드라인을 마감이라는 뜻으로 쓰기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분명히 이제 내전 중에 있을 때 데드라인이라는 슬랭이 계속 쓰이고 있었을 거예요. 이 전선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 당연히 언론인들이 이거에 대한 노출이 굉장히 높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정착할 때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는데 그렇게 해서 쓰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언론의 역할이 진짜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북부가 이기게 되니까 그러면 서로 이렇게 민심을 통합시켜야 되는데 여기서 원래 The United States라는 말이 복수형이기 때문에 The United States are 땡땡땡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거든요. 내전 전까지는. 그런데 내전이 끝나는 대로 언론사에서 조금씩 The United States is 우리가 이제는 하나예요. 너네 독립하지 마라 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표현을 바꿔서 쓴 거예요. 그리고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로 이때부터 자리 잡히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자. 좀 화목하게 화합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신문사에서 일부러 약간 선전처럼 이렇게 배포를 했던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언론사의 전후 재건 시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보통 이제 어원 분석을 하거나 표현의 역사를 얘기를 할 때 사실 출판물 기준으로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데드라인이라는 말이 마감일로 쓰이기 시작된 명확한 시점이 1920년이에요. 그때 이제 출판 기록이 있으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미국의 어떤 내전 때 나온 표현들이 거의 다 똑같이 1920년대가 되는 대로 정착하고 출판물로 나와요. 그 The United States are에서 is로 그러니까 복수에서 단수로 바뀐 것도 1920년대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쓰기 시작했던 거는 남북전쟁 때이지만 데드라인도 마찬가지로 언론인들이 구어적으로 슬랭처럼 쓰기 시작했다가 정착을 하게 되면서 결국 대중들까지 퍼져서 출판이
생산이 되기 시작했던 시점이 1920년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마감일을 이렇게 데드라인을 부르고 있고요. 근데 또 신기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말만 이렇게 바뀐 거 아니에요. 그 요즘에 또 데드라인은 진짜 너무 마감일이 중요해서 이거 놓치면 죽을 것 같다는 느낌 때문에 그 마감일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걸 지키려고 또 섭취하는 식품이 있죠. 커피가 있죠. 커피 중에 인스턴트 커피가 바로 미국 남북 전쟁 때 생긴 거예요. 커피는 우리가 원래 액체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생각보다 엄청 옛날에 커피의 형태를 바꾸는 경우가 있었어요. 1770년대에 진짜 옛날 그거 1770년대 그 미국이 생길 때쯤이에요. 그때 이제 영국 사람이 커피를 가지고 거기서 물을 좀 증발시켜서 농액을 만든 거가 있었어요. 커피 농액을 그때부터 만들어서 영어권에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미국 군대에서 이거를 또 개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 거예요. 1830년대, 50년대 아직 내전을 안 했을 때예요. 원래 미국 군대가 군인들한테 식량을 줘야 되는 건데 그때 당시 주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술이었어요. 술을 줬기 때문에 군인들이 갑자기 무슨 막 술을 먹다가 사건이 터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일시화가 되고 문제가 많고 근데 술은 보관해도 썩지를 않으니까 그거를 좀 쓰던 건데 이걸 어떻게 좀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걸로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딱 이때 미국 대통령 중에 이제 앤드류 잭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잭슨 대통령이 이거를 해결을 해야겠다 해서 설탕이랑 커피를 주기로 했어요. 술 대신에 공급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초반에 되게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원두에 설탕에 우유랑 이거를 공급을 해야 되니까 뭐 썩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물량이 너무 많고 막 이게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남북 전쟁이 터졌죠. 이건 전쟁 중에도 이렇게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미국 북부의 군대가 A. Tilden and Company라는 회사에다가 제조 의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커피를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보다는 커피랑 설탕이랑 연유 같은 거를 가지고 그거를 가루 형태로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다 옮길 필요 없이 하나의 가루 형태로 만들어 달라 요청을 해서 이 회사가 만든 게 George Hummel's Premium Essence of Coffee라는 거였어요. George Hummel's Premium Essence of Coffee가 나올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쉐 같은 봉지로 이렇게 나오질 않고 그 깡통 캔으로 나온 가루였어요. 근데 이게 진짜 맛없었대요. 그래서 뭐 첫 개발을 한 거니까 당연히 그렇겠는데 그거를 배포를 하니까 사람들이 진짜 전쟁터에 있는데 졸고 있을 때 카페인 섭취를 해가지고 그게 되게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건 맛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걸 대중화되지도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1차 세계대전을 하게 되면서 여기서 이 제품을 좀 개선을 하는 의뢰들이 많이 생겼고 여기에 다른 기업들이 결국 들어오게 되면서 뭐 또 유럽에서 이게 이제 전파가 되니까 네슬리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들어오게 되고 좀 더 좋은 제품들 그것도 우리가 요즘에 알고 있는 형태의 인스턴트 커피로 개발되기가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근데 어쨌건 유래가 미국 남북 전쟁인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도 우리가 요즘도 쓰는 말에 역사가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데드라인이라는 말을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쓰고 있는데 이런 맨날 쓰고 있는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단어들 속에 숨겨진 역사들이 살아있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생활에도 그런 거 있죠. 뭐 인스턴트 커피를 맨날 마감일 지키려고 마시고 있는데 그게 미국 남북전쟁 때 시작이 됐다는 거를 그걸 뭐 생각할 기회가 없잖아요. 다음에도 우리가 여기서 좀 재미있는 어원들을 좀 찾아보고 숨겨진 역사들을 좀 같이 얘기를 나누려고 하니까 다음에도 달려볼까요 해서 어원 얘기를 같이 나누어 보시죠. 다음에 봐요.